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 집, 팔 집, 보유할 집. 오늘은 이 투자의 목적으로 보는 살 집에 대해서, 그리고 팔 집에 대해서, 그리고 보유할 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난번 방송에서는 지금 부동산을 팔면 30년간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방송 이후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팔면 무조건 후회한다라는, 이렇게 또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부동산을 팔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매수해야 될 집, 살 집과 내가 팔아야 할 집, 그런 부동산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조건 가지고 있으라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살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거주의 목적으로 사는 그런 거주하는 집, 살집이 아니라 오로지 이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매수한다는 의미, 그러한 의미에서 매수해야 될 집, 즉 살집을 의미한다는 거죠. 거주의 목적으로 집을 사서 실제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격이 올라가도 거주하실 거고요. 가격이 떨어져도 거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거주의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즉 1가구 1주택자들의 이야기가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음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하죠. 내가 먹어본 것과 내가 먹어보지 못한 것. 어떻게 보면 정말 깔끔하게 또한 맛있게 잘 정리가 된 말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맛있게 나눈다면 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사야 할 집. 두 번째는 팔아야 할 집. 세 번째는 내가 계속 보유해야 할 집.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먼저 살 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어떤 집을 매수해야 하는 집일까요? 라고. 그럼 어떤 집을 사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살기 좋은 집, 전망 좋은 집, 강이나 산이 보이는 집, 교통, 학군 등이 좋은 집, 이런 집들은 우리가 흔히 살집이라고 그러죠. 다 좋습니다. 다 맞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결국 입지가 어떻고 학군이 어떻고 또 우리가 얼마나 또 연구를 해야 되고 또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사야 할 집을 쉽게 표현을 한다면 돈 되는 집이죠. 즉 돈이 되는 집은 우리가 사야 할 집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또 막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돈 되는 집은 또 어떤 집이냐? 이런 식으로 또 궁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처럼 부동산 이야기는 한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학계론에 의하면, 부동산 투자론에 의하면 등등으로 넘어간다면 머리가 굉장히 아파질 수밖에 없죠. 또한 부동산 공부 또한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들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처럼 어느 정도의 지식과 어느 정도의 이론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부동산에 새로운 지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매수해야 할 집을 이론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 본인의 자금에 따라서 또 틀려지죠. 고액 투자를 하냐 아니면 소액 투자를 하냐, 또 지역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서울 지역이냐 수도권 지역이냐, 지방 광역시냐 지방의 시군이냐, 또 똑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구별로 강남구하고 금천구하고 또 동네별로 또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즉 성향에 따라서 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람, 다세대에 투자하는 사람, 연립에 투자하는 사람,
또 상가나 토지 쪽에 관심 있는 사람, 오피스텔 쪽을 관심 있는 사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에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모든 부동산을 하나씩 하나씩 이러한 이론에 다 접목하여 설명해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 지역, 또 성향, 투자성 등등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한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그냥 압축을 그냥 해드리면 돈이 되냐, 돈이 안 되냐 이 문제일 뿐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돈이 되고 돈이 안 되고의 큰 차이점이 나누는 핵심은 바로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집을, 내가 그 부동산을 싸게 샀냐 아니면 비싸게 샀냐 요게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지방광역시든 지방이든 즉 시세보다 싸다면 돈이 되는 거고 시세보다 더 비싸게 샀다면 돈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싸긴 싼데 15층 중에 1층이었다. 30평대 아파트 중간 층수가 5억인데 1층이라서 4억 5천에 났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1층을 4억 5천 주고 샀다. 뭐 큰 의미가 저는 좀 싸게 샀다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 평수인데 남향이 아니라 동향이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향보다는 동향이니까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파트 전체 세대수가 30세대다. 거의 뭐 나홀로동 아파트지 않습니까? 이런 아파트를 싸게 샀다라고 해도 내가 나중에 팔 때 비싸게 받을 수 있냐? 요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주변에 학교가 없다. 교통사정이 나쁘다. 그런데 좋은 건 하나 있어요. 물 좋고 공기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어디입니까? 시골이지 않습니까?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그럼 시골에 있는 아파트, 나홀로동 아파트를 샀다. 물 좋고 공기는 좋아요. 하지만 시세는 돈은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곳에 산다면 결국 아무리 저렴하게 샀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것은 저렴한 이유가 다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시세가 안 올라가고 내가 나중에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다면 이것은 싸게 샀다는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싸다의 의미는 급매물 중에 급매물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집주인의 부도로 갑자기 그 집에 가압류가 들어온다. 가압류 들어오기 전에 급하게 파는 거다. 말 그대로 급매물이지 않습니까? 내지는 뭐 또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에 급하게 이 집을 그냥 팔아야 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입지와 환경까지 괜찮다라고 한다면 투자의 목적이라면 이런 부동산 여러분 가만히 놔둘 수가 없겠죠. 저라도 이런 부동산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에 반하여 이제 팔아야 할 집이죠. 그러면 어떤 집을 꼭 팔아야 될까요? 살기 나쁜 집, 재수가 없는 집, 전망이 안 좋은 집, 교통, 학군동이 안 좋은 집 등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집을 샀는데 집을 산 목적이 뭡니까?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를 산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투자의 목적으로 샀는데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안 되면 결국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아파트의 가격들은 다 올라가는데 우리 아파트만 가격이 안 올라가. 여기에다가 매매 금액은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한장하겠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아파트 세대수가 총 30세대, 뭐 50세대밖에 안 돼. 그리고 1층이다. 뭐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더 싸게라도 이런 집은 던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집은 던지고 다시 올라가는 집으로 갈아타셔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팔아야 될 집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보유해야 할 집은 어떤 집을 의미할까요? 기본적으로 본다면 내가
장기적으로 들어가서 살 집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앞으로 미래에 거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집, 그런 집은 보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시세 차익이 있는 집, 내가 처음에 매수한 가격보다 아파트의 시세가 더 올랐다, 부동산의 시세가 더 올랐다, 이럴 경우에는 급하게 파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겠죠. 이득이 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천천히 팔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부동산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본다면 돈이 되고 있는 집을 얘기해요. 즉 시세 차익도 있고 여기에다가 월세까지 나오게 있다면 이런 집은 여러분 보유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처럼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해서는 안 파는 것이 더 효과적인 집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지난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죠. 부동산을 가지고 후회하는 두 가지. 첫째는 안 사서 후회하고 둘째는 팔아서 후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세상에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동산 세상 또한 다양한 부동산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이 돈이 되느냐, 어떤 부동산이 돈이 안 되느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은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그리고 내가 보유해야 할 집, 요 세 가지만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의 정답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